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bones. 이어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죠. 후보들의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졌는데 선거운동, 토론회, 각종 행사까지 정말 후보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준비할 책 한 권 읽어보면 어떨까요? 이 시대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신 출판 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이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본다고요? 네, 이 국가를 이끄는 리더, 그들이 뭐 책을 읽는다. 그러면 사실 그 책이 그 자체로서 시대적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더로서 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시대 대통령들이 정말 꼭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그런 책들이 있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몇 권은 읽으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좀 최신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해주실 책들은 나는 대통령 후보 아니니까라고 나는 안 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유권자분들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은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읽고 우리만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책이 오히려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이 시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책들을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평론가님은 그럼 후보들 언행 같은 걸 보면서 야, 저 후보는 이거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평소에?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오늘 한 권 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래서 추천하셨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듯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원칙으로 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있다고요? 예, 최근에 출간됐습니다.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예. 누가 권력을 쥐고 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이 국제정치학과 부교수이기도 하고 또 정치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클라스라는 사람이 쓴 이 사회과학서인데요. 예. 저자가 세계 곳곳의 이 최상위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진행한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권력 부패의 본질, 또 이 권력 부패를 막기 위한 해결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뭔가 살짝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실제로 어렵나요, 읽기가? 사회과학 책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에세이처럼 쉽습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만한 그런 거리들을 얻고 싶다라면 충분히 흥미를 느끼면서 읽을 만한 그런 수준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겨 있나요?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작고 평평했던 그런 인간 사회가 오늘날에는 정말 크고 복잡한 위계 질서로 나아가는 시점입니다. 예. 가령 세계화만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인 문제는 망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발해서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의 그런 개인이 조작과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손에 넣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잘못된 권력 부여가 촉발한 그런 주요한 세계사 속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그 권력의 본질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또 그런 역사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섰었던 그런 수백 명의 권력자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권력의 본질을 이제 파헤쳐가고 있는데, 그야말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 권력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야말로 국가가 폐허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 보자면 다른 지도자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반면 교사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후보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 지금 나온 분들께 권하나요?
읽어보시면 좋겠죠. 스스로 자격을 물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어쨌든 3월 9일이면 어느 분이든 선출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대통령을 실제로 시작할 때까지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권자로서도 어쨌든 지금 대선 후보들이 보이고 있는 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하면서 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뭔가 선별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어떤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습니다.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UCL의 부교수 브라이언 클라스가 저자입니다. 다음은 국가를 이끌 지도자의 미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있나요? 예. 앞으로 100년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네. 인류의 미래를 위한 100장의 지도라는 이 부제가 눈길을 끕니다. 이 세계화와 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이언 골딘,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고요. 또 정치학자이자 안보 전문가인 로버트 머가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공저한 책인데요. 이 앞으로 100년이라는 제목의 책,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구촌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의 모습까지 예측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대충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또 각국의 정부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라든지 이런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에 보면 실제 제목처럼 100장의 지도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이 저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아주 시각화해서 한눈에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특징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에 가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인류는 그 지난 세기보다 지금의 이제 현재 인류는 더 높은 평균 소득을 누리고 있고 네. 더 건강해져 왔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수명도 더 길어졌다. 이게 이제 평균치 인류가 이렇게 더 잘 살게 됐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오늘날 우리 인류가 처한 여러 가지 위험성들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기후 위기라든지 또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도 이 책에서 함께 이 도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인류의 어떤 위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함께 전달하면서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평균 소득은 올랐지만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들도 이 도표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실감나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 지금의 풍요 속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점들을 이 책의 저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예. 또 특히 우리 인류의 운명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해야 될 행동과 어떤 선택과 행동 여기에 의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100년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점을 정말 실감나게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환경을 비롯해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시각적인 자료가 많다고 하니까 이 책은 상대적으로 읽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치 브리핑을 받는 것처럼, 그것도 세계적인 자료들을 아주 면밀한 그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한눈에 세계의 문제,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인류의 문제, 또 한 국가의 어떤 장래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또 특히 지도자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네, 앞으로 100년 인류의 미래를 위한 100장의 지도.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한테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 분야거든요. 네. 지도자가 읽어야 할 경제서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사실 이 분야의 책은 사실 한 100권 정도 권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회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가장 우리 시대에 국민들이
고민하고 또 지도자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결국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근데 그래서 뭐 그 많은 책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최신간입니다. 2월에 출간된 올해 2월에 출간된 이번 달이네요. 책인데요. 네, 양자 경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름부터 좀 어렵습니다. 예, 좀 어렵습니다. 아주 하지만 이 굉장히 신선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경제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요. 예. 인류는 점점 이 기술의 그 기하급수적인 아주 급속한 발달로 인해서 그런 뭐 그래서 이제 빈부격차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일자리의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광범위한 환경 파괴 이런 것들로 기후가 붕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를 사실상 같이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런 과거의 이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죠. 그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사실상 이 시장에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개량된 수학 공식이라든지 이런 모델로는 이 새로운 위기를 해석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이제 경제학이다. 이렇게 새로운 경제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락큰롤 플라톤, 또 디지털 지저스 이런 별명으로 불릴 만큼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비즈니스 철학자입니다. 앤더스 인셋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예. 저자는 이 책 양재 경제라는 책에서 앞으로 이런 시기의 이 위기가 그냥 어떻게 헤쳐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가 일상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런 식의 위기들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경제 얘기 나오면 아는 게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거밖에 없어서 계속 네. 그 얘기만 해왔는데 앤더스 인셋의 양자 경제 저도 관심이 많이 가고 근데 이 양자 경제라는 게 뭔가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탈물질 경제 시스템이라고 예. 자신의 이제 자신이 고안한 경제학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양자 물리학에서부터 따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자가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대목을 읽으시면 이 책의 내용이 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 책은 이 구우 경제를 대체할 새로운 신약 성경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벤처기업 투자자이자 비즈니스 철학자로서 전 세계의 다양한 과학자, 경제학자, 경영인들과 교류해왔다. 그들과의 만남은 나를 철학, 경제학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로 이끌었고 이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지금까지의 관점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대안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늦기 전에 부유함을 통장 잔액에 한정짓지 말고 지성과 생명을 중시하고 사랑과 행복을 공급하는 그런 탈물질의 약속과 법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탈물질 경제 시스템을 나는 양자 경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야. 이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냐 적냐 이런 예. 거죠. 그런데 사실 과거보다 우리가 뭐 가령 40년, 50년 전에 비교하면은 수백 배 더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배 더 행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불행해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 통장 잔액에 한정짓지 말라 부유함을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물론 그 돈도 중요하지만 지성과 생명, 사랑과 행복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러한 경제적 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경제학의 중요한 어떤 그 개념으로 등장을 해야 한다라는 점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독자분들이 설득을 당할지가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고 양자 경제 앤더스 인셋 저자였습니다. 끝으로
요즘에 청년 관련 공약도 많이 나오는데 청년 세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책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출간된 신작인데요. 어. 급진의 20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예. K-포퓰리즘 가장 위태로운 세대의라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네. 김내훈이라는 우리 시대 아주 이 젊은 비평가가 사회 비평가가 쓴 책입니다. 예. 20대 청년이 느끼는 불안과 우울, 분노 사실 이거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 원인으로 불평등의 심화라든지 기성 정치의 실패가 지목되는 것도 역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20대는 주로 좌경화하고 있고 예. 한국의 20대는 우경화하고 있다. 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프로보커터라는 이 사회평론서로 한국 지성계에 정말 큰 충격을 준 92년생 젊은 학자입니다. 김내훈 씨가 이 최근 펴낸 급진의 20대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대한민국 20대는 이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된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 정치적 상상력을 넓힐 기회 자체가 없었다라고 우선 배경을 설명합니다. 게다가 정치적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모델이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없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 지금의 가령 집권 여당이나 또 제1야당이나 사실상은 본질적으로는 모두 보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 뭔가 더 과감한 정치적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젊은이들의 상상력 자체가 제약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미국에는 버니 샌더스 같은 예. 걸출한 좌파 정치인이 있었고 예. 또 미국 사회에서는 민주사회주의라는 일종의 진보 정치 그룹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양당 정치에 좌절한 청년들이 뭔가 향할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한국의 청년들, 한국의 20대들은 현실에 좌절한 건 똑같지만 뭔가 이 풀 수 있는 방법론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다 이런 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추천할 책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요. 저희가 유권자분들께도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책 제목하고 취지, 왜, 그 이유만 짧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책, 그러니까 급진의 20대라는 책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드렸고요. 예. 앞서 앞으로의 100년 또 권력의 심리학 이런 책들 또 양재경제라는 책들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장 시대적 화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책들 모두 지금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또 시대를 고민하는 독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그런 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후보나 유권자나 책을 구분해서 읽을 필요는 없고 같은 책을 읽고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느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